안녕하십니까. 대선을 하루 앞두고 보수 총결집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집니다. 지금 깜깜이 여론조사는 박빙이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골든크로스를 달성했다고 김문수 후보가 밝히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는 여론조사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어차피 이재명은 비호감도 때문에 맥시멈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막판 자유우파 진영이 똘똘 뭉치면 충분히 대역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수 결집을 위해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앞장섭니다. 박 전 대통령은 대선 전날인 2일 오전부터 부울경 PK 지역을 방문합니다. 이재명이 훑고 지나간 PK를 방문해서 다시 민심을 다잡겠다는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이었죠. 김문수 후보가 달성사절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3일 후인 27일 박 전 대통령은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 그리고 충북 옥천 모친인 유경수 전 여사의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전날 다녀간 곳을 그대로 다니면서 며칠 전 김문수 후보가 부모님 생가를 다녀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찾아뵙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이름을 거론하는 것으로 사실상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이죠. 그리고 지난달 31일에는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서 역시 김문수 후보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으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문시장에서 며칠 전에 김문수 후보께서 동성로에서 유세하실 때 거기 많은 분들이 저를 좀 한번 보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어서 가슴이 뭉클해져서 진작 가서 뵈야 하는데 이렇게 됐구나 싶어서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됐다고 방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이틀 만인 2일 부산, 울산, 경남을 차례로 돌면서 보수 결집에 나서는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2일 PK 지역을 방문해서도 김문수 후보의 이름을 거론할지는 모르겠지만 보수 결집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1시에는 부산 범어사를 방문해서 주지 스님인 정호 스님 그리고 방장 정여 스님 등과 차담을 나누고 공양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범어사는 설란영 여사가 지난달 29일 방문한 사찰이기도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어 울산으로 옮겨서 울산 장생포 문화단지와 경남 진주중앙시장을 방문합니다. 오후 5시 진주중앙시장 방문이 아무래도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선 날짜에 임박해서 대구와 경북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을 모두 방문하게 되는 셈인데 특히 대선 하루 전날 부울경으로 움직이는 것은 부울경 민심을 달래겠다는 성격인 만큼 이재명 입장에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진주는 친박계의 핵심인 박대출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중앙시장 방문에도 상당한 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의원은 이 같은 공개 행보에 대해서 지난 주말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이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도 찾아달라는 요청이 쇄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영하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움직이시는 것은 아마 애국심 때문일 것이다. 나라를 걱정하시는 마음이 한결같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이번 대선일 하루 전 부울경 지역 방문은 막판 보수 결집을 위한 것입니다. 지난달 29일, 30일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영남권 투표율은 부산이 30.37, 경북이 31.52, 경남이 31.71, 대구가 25.63% 등으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호남권은 전남이 56.50, 전북이 53.01, 광주가 52.12%로 모두 과반 이상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본투표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선거라는 점을 박 전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정권을 넘겨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어느 때보다 강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도 보수 대결집에 힘을 보탰습니다. 황 전 총리는 여론조사에서 1% 미만의 저조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후보직을 사퇴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보수 통합의 분위기를 엮어내는데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 전 총리는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마지막 힘을 총집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김문수 후보를 돕겠다. 김 후보가 하는 일을 지지하겠다. 사퇴하고 김 후보를 도와서 반드시 정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절체절명의 과제는 이재명이 당선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반국가 세력과 싸울 수 있는 후보도 김문수 후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신촌 유세 과정에 황 전 총리의 지지선언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일에는 그야말로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합니다. 아침부터 제주도로 내려가서 부산과 대구, 대전을 찍고 서울로 올라오는 전국 거점 유세를 시작합니다.
이어 저녁에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경선 주자들 및 선대위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파이널 뉴스에 나서고 파이널 뉴스 이후에는 홍대 입구와 강남역 거리 인사로 대선 뉴스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또 국제적인 사기를 쳤다가 들통이 나서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했습니다. 이재명부터 시작해서 당 전체가 그야말로 입만 열면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이제 국내 무대가 좁다며 거짓말의 무대를 해외로까지 넓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이 이재명을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정치인을 지지 선언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좀 이상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측근으로 이화영에 이어서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재강 의원이 지난달 29일 개성공단 기업 대표단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로저스 회장이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재명도 이튿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짐 로저스의 지지 선언을 들었다. 그는 평화에 투자하자고, 미래에 투자하자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는 단지 정치 문제가 아닌 경제 전략이며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무역, 금융, 혁신 허브로 도약할 때라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에 그치지 않고 로저스 회장의 지지 선언문까지 누군가가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매일신문이 이를 수상하게 생각해서 로저스 회장에게 이메일로 사실을 확인한 결과 로저스 회장은 이재명 지지 선언문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서 완전한 사기, 그러니까 컴플리트 프로드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신문은 며칠 전 이재명의 아들 이동호의 강원도 양양 영어교습소 불법 취업 기사도 몇 시간 만에 내려버리더니 이번에도 기사가 사라졌는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로저스 회장 사기 사건과 관련 김문수 후보는 이게 바로 진짜 여론 조작이고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는 가짜 정치하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면 가짜 평화, 가짜 경제, 가짜 민생으로 돌아온다. 6월 3일 진짜를 뽑아야 할 시간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 국제적 망신이다. 유명인 명의를 도용한 투자 사기 행위와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짐 로저스 사기는 이재명이 집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국민을 속이는 일이 일상화될 것이고 어쩌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과 같은 일이 다반사로 벌어질지 모릅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이 난무하게 되면 결국 정치 사기만 판치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이번 행위는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이재명이 몰랐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데 과연 짚어보지 않고 덜컥 페이스북에 글부터 올렸을까요? 알았다고 해도 문제고 몰랐거나 또 알고도 모르는 척 했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거짓말이 워낙 일상화되다 보니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가 평화는 단순히 정치 문제가 아닌 경제 전략이며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무역, 금융, 혁신 허브로 도약할 때라고 말했다 하면 관련 분야에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민주당이 하는 일은 일단 모든 일은 돈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주가 변동이 있었다면 누군가와 손을 잡고 주가 조작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쟁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일이 일상화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감사합니다.